반갑습니다. 시작한 건가요? 네. 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그 전편에 나오셨던 신종호 팀장님의 소개로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퀀트 담당하고 있는 정다운입니다. 네. 이쪽 분야에서는 정말 이 으뜸이라고 팀장님이 아주 강력 추천을 해주고 가셨어요. 팀장님이 너무 좋게 얘기해 주셨네요. 네, 그래서 저희도 오랜 시간을 기다렸는데 또 공교롭게도 우리가 또 촬영을 하는 날 다우랑 S&P가 신고가를 맞습니다. 경신을 해서 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큰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요즘? 일단 백신 얘기하니까 사실 생각나는 게 저희가 연간 전망을 11월 10일 날 냈나? 그런데 그 전날 딱 9일 밤이죠. 그때 화이자 바이오엔텍이 발표했던 게 딱 백신 임상 데이터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백신이 나와서 포스트 코비드 시대로 간다라는 것들은 이미 기대하고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큰 뷰에는 크게 달라질 건 없다라고 좀 결론을 내렸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초까지는 좀 좋게 보고 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다들 이제 알고 계시는 부분들인데 일단은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경기 측면에서 부진한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화 정책은 완화적으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시장에 넘쳐 흐르는 돈은 유지가 되거나 혹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서 재정 정책을 쓸 거라는 기대감이 생겼단 말이죠. 실제 어떤 내용으로 쓸지 어떻게 쓸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내년 초까지가 오히려 더 좋아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백신 모멘텀에 다들 취해 있는데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경기 회복을 낙관적으로만 볼 수 있는 상황인 건지 저는 궁금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아요.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시장은 좋게 보면서도 마음 한켠이 부담스러워요. 뭔가 약간 좀 찝찝한 느낌? 네, 찝찝한 느낌이 있기는 한데 물론 경제적으로 경기적으로 부담이 되는 요인은 맞아요. 근데 이게 주가에 영향을 미칠 거냐? 그리고 주가에 영향을 미쳤을 때 얼마나 영향을 미칠 거냐는 또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편하게 얘기할 때는 지금은 살아. 근데 한번 맞을 때까지 버텨봐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차라리 지금 사서 맞고 파는 게 차라리 이익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백신이 나온다. 백신에 대한 임상 데이터가 좋게 나왔다라는 부분은 좋아요. 아주 좋죠. 당장 뭐 마스크 안 하고 다녀도 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좋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급이 돼서 우리가 생각하는 뭐 소비도 하러 다니고 뭐 해외여행 다니고 이런 부분들은 내년 하반기 이후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업 이익을 예상을 할 때는 이 부분들을 좀 과대해서 계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들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거는 또 하반기에 몰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또 질문 주셨던 거랑 연결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연초가 더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JP모건도 그렇고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S&P 500 지수를 4,000포인트 정도까지 전망을 했더라고요. 이게 도달 가능한 수치예요, 그러면? 글쎄요. 우리 주가에 대한 부분은 뭐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물어봤나요, 제가? 저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 백신 모멘텀이 지금 시장의 흐름과 판도를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꿔놓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백신이 임상 데이터가 나오기 전에도 내년 하반기 정도면은 백신이 보급이 돼서 사람들이 많이들 맞을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해오기는 했어요. 근데 그게 임상 데이터가 나온 시점으로 인해서 한 개 분기 정도는 예상보다는 좀 빨라졌다고 볼 수도 있고요. 임상 데이터가 나오기 전에는 실제 백신이 나올 수 있는 거냐에 대한 의구심이 어느 정도는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좀 불식시켰다는 데에서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 주가도 뭐 항공주라든지 에너지주, 뭐 여행주
크루즈, 카지노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오르는 것도 이런 부분들 때문이다라는 거고, 다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네. 이게 실제로 이익단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이런 소위 말하는 컨택트주들 이런 게 올라오는 것들은 기대감을 기반으로 해서 올라오는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화이자가 처음에 발표했었을 때는 나스닥 지수가 1% 하락으로 끝났는데 네. 오늘 이제 모더나가 발표하니까 3대 지수가 다 올랐단 말이에요. 네. 결국에는 백신 개발이 이제 본격화되거나 뭐 가시화되면은 뭐 업종 섹터 상관없이 결국에는 뭐 다 가는 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경기가 좋아진다는 측면에서는 좋은데 그 안에서 조그만 로테이션들은 나타날 수 있죠. 그게 이제 컨택트 주들이 최근에 백신 발표하면서 더 많이 오른 그런 부분들이 작은 로테이션이었다라고 좀 보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성 자체로는 이런 컨택트주들, 뭐 코로나로 인해서 실적이 많이 훼손됐던 종목들 이런 게 과연 코로나 이전이라고 그렇게 좋았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지는 못해요. 다만 주가 레벨 측면에서는 코로나 이전 수준이 여기라면은 아직 이런 종목들은 요 바닥에 있어요. 성장주들 뭐 테슬라 이런 것들은 요게 있다 그러면은 회복한다고만 해도 수익률 측면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래도 아직 룸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모더나 화이자 관련주들이 이렇게까지 크게 오르는데 실제 미국에서 제약 바이오주들도 투자자들이 막 사고 있어요. 그 전에 오히려, 그러니까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 오히려 더 많이 올라왔었고요. 최근에는 글쎄요, 화이자도 실제 데이터를 발표한 이후로는 주가가 그렇게 좋진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뭐 아까 사담으로 얘기를 나눴었는데 워렌 버핏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 때 뭐 은행주, 항공주 다 매도하고 이번에 제약바이오 쪽으로 6조 투자했다라는 기사가 오늘 좀 많이 나왔는데 이 큰 그림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게 좀 센세이션한 뉴스 아닌가요? 저도 이 얘기해도 되나? 네. 네, 저도 은행주 되게 좋게 보거든요. 미국 네. 은행주 같은 것들. 네. 근데 버핏 형님이 파셨다니까 좀 속상하기는 한데 네. 이게 그렇다고 큰 틀을 바꿀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렇진 않다고 봐요. 애널리스트라서 뭐 어닝 얘기하고 실적 얘기하고 한다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 뭐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그거는 사실 주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거는 기업이익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한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고려를 해야 돼요. 언제 이익이 진짜 돌아서냐, 실제로 코로나 이전까지 오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과연 코로나 이전까지 왔다고 했을 때 이게 그 이상으로 업사이드가 있느냐라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가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안 좋아졌던 게 좋아지는 것까지는 저는 동의를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테크주들처럼 꿈을 안고 가는, 뭐 어떻게까지 커질지 모르는 그런 종목으로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은행주 얘기를 하셨는데 은행주는 왜 좋게 보시는 거예요? 내년에 금리 상승 쪽으로 베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금리는 일단은 바텀아웃을 이미 한 상황이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은행주들은 뭐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똑같이 예대 마진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다가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좋은 게 증권주의 성격을 많이 갖고 있어요. IB라든지 뭐 브로커리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좋았던 업종이거든요. 이번에 실적 다 잘 나왔을 거예요. 예, 잘 나왔습니다. 그 실적이 잘 나왔던 게 뭐 그런 이유도 있기는 하지만 제일 컸던 거는 충당금을 적게 쌓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실업을 하고 수입이 줄어드니까 대출에 대해서 이게 대손으로 인식을 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은행주들이 이미 상반기에 대손 충당금을 많이 쌓아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3분기에는 생각보다는 대손을 더 안 쌓아도 되네? 라는 얘기를 했던 거고, 코로나가 물론 지금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런 방향성이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대손충당금 쌓은 거에 대해서 추가로 더 쌓는 거는 뭐 당연히 안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조금 더 좋은 상황으로 가면은 환입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연준에서 지금 미국 은행들한테 배당을 금지시켜 놨어요. 네. 근데 이게 내년부터는 풀리거든요. 물론 이게 연장이 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은행주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버퍼도 있고, 어찌 되었건 코로나 이후의 시대로 넘어간다, 그리고 일상이 정상화된다 라는 생각을 한다면 은행주에 대해서는 낮은 주가를 생각하면은 한번 천천히 여유 있는 마음으로 베팅 해볼 만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은행주는 언제까지 좋게 보세요? 얻어맞을 때까지? 근데 저는- 은행주는 얻어맞을 게 없는데? 그죠? 저는 가격단으로 보면은 코로나 이전 시점 정도까지는 그래도 룸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 저희 신중훈 팀장님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아, 그러세요? 예, 예. 아니, 뭐 소신있게 내 의견 얘기하는 거니까. 네,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백신 개발이 되면은 언택트, 뭐 기술주들은 뭐 피해주들이 된다, 뭐 이런 논리가 많은데 결국에는 기술주들도 다 같이 갈 수 있어요? 뭐 이런 기사를 제가 보긴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백신 개발한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 나왔을 때 바로 카카오랑 뭐 네이버 떨어지고 오히려 뭐 항공주 여행지 오르고 이랬잖아요. 미국에서도 그런 흐름이 나타나요? 화이자 발표했었을 때 막 주민터넷은 막 네, 10% 맞습니다. 넘게 빠지고 맞습니다. 그랬었거든요. 네. 실제로 그런 것들은 로테이션의 문제인데, 이게 시기적으로는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수 있어요, 당연히. 네. 왜 그러냐면은 주식시장도 어차피 사람들이 하는,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때 당장 관심이 가는 것들이 있는 거고, 그런 스타일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결국 이익이 성장하는 환경으로 봤을 때에는 여전히 성장주들이 안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2021년이 백신으로 인해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과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러한 조정이라든지 약간의 주춤한 상황은 이런 성장주들을 잘 추려서 잡아낼 만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조정이 왔을 때 또 네네.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네네. 들어보면 되게, 그러니까 우리는 방송에서 기다 아니다 되게 확실하게 말하는데 약간 애널리스트 분석점이 이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요. 이게 하다 보면 부담스럽거든요. 그치? 그리고 저희가 만나는 게 고객인데, 네. 제 의견이 이렇다고 하는데, 만약에 고객분이 그거랑 정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렇다고 고객분이랑 싸울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애둘러서 표현하는 게 직업병이다. 네, 맞습니다.